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네, 삼전불패 여러분, 벌써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전문 투자자 애널리스트 분이죠. 염블리라고 불리는 염승한 이사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 분이나 아니면 전문 투자 전문가들, 이러한 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 투자자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항상 시황을 참고 정도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러한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이 괜찮대, 투자해야겠다, 요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항상 다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염승환이라는 이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이 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려면 땡땡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땡땡땡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벌써 200명을 넘어서 210명분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 증시로 봤을 때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속에서 주 초반 약세장을 좀 이어가다가 후반 들어서 좀 일부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삼성전자, 별칭이 있죠. 국민주. 네. 국민주 같은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에 곤혹스러워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염이사분은 염블리, 이 이사분이 생각을 했다는 10년 가까이 매출액이 200조 원대 좀 멈춰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파운드리 육성과 그리고 M&A, 네, M&A는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염승한 이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거론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파운더리, 두 번째는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외형 성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를 잡으려면 파운드리 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네, 요렇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 삼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 M&A, 네, 인수합병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M&A를 지금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총수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내 투자, 요런 막대한 투자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확보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총수의 부재, 그리고 결제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밖에 자동차 섹터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삼전패 가족 여러분 중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요게 투자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제 뭐 상승 모멘텀이 좀 없어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주가가 조정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장기 투자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염블리 이제 염승환 이사가 생각을 할 때는 3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통해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가장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투자 방식이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로 이제 뭐 엔터주에서 따르면은 기존의 음원이나 굿즈 그리고 이제 수입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제 비즈니스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은 삼성전자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7월 7일이었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우하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때가 바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사실 요때 이제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요.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무려 이제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이 나왔었죠. 근데 뭐 증권가에서 예상을 할 때는 10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1조가 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누구도 이제 예상치 못한 수준인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지금 황당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좋은 실적이게도 이제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결국 주가는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봤을 때 3분기를 이제 피크 정점으로 보고 있고 3분기까지 이제 좋고 4분기 4분기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꺾여서 내년 초까지 디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이제 좋은 건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문제인데, 일단 주가가 이제 보통 6개월을 이제 후를 좀 반영을 하니까 4분기를 바라보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불안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때문에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오르려면 일단 트리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디램, 디램 이제 전문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디램 반도체나 이제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램은 일단 이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맞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스마트폰은 3분기에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니까 이제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폴더블 폰이 과연 갤럭시 노트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이 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이제 잘 팔리지 않는다라면 기대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은 솔직히 기대 가치는 높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오르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가 좀 써드릴게요. 선접해 가져오는데 요게 좀 중요하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파운더리죠. 파운더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인수합병, M&A,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파운드리는 이제 파운더리가 아니라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제 TSMC랑 이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는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염블리, 그러니까 염승환 이사가 생각할 때는 삼성은 충분히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생각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퀄컴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이 같은 이제 회사들이 대부분 TSMC에 지금 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SMC에만 이제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과연 이득일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대만은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만에서만 이제 의존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스틴 공장에 투자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가동이 정상화가 되다 보면 TSMC만큼 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승환 이사님은 이제 지금 오스틴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뭐 요 근래 들어서 뭐 테일러시, 뉴욕주, 애리조나주 뭐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SMC도 이제 10나노 이하의 이제 수율이 이제 한 60%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이 그보다 이제 낮으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애플이나 퀄컴 이런 데서 지금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전 세계의 10나노 이하는 삼성과 TSMC밖에 결국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텔도 좀 이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2023년 네, 2023년도 이렇게 좀 돼야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낮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만 이제 실적이 좀 꺾일 것 같고, 이제 파운드리 이제 아직 이제 멀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그저 그런 그런 상태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M&A인데요. M&A.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10조 원. 네, 110조 원. 이 이제 막대한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이 금액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한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워낙 M&A에 지금 신중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을 보면 구글도 유튜브를 인수를 했고 안드로이드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은 M&A로 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페이스북이 이제 인수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해서 대박이 났고, 그리고 이제 오큘러스도 M&A로 좀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M&A 스토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분들은 M&A를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네덜란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덜란드 자동차 이제 반도체 회사인 NXP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빈자리가 좀 채워지게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2012년도 네, 요때부터 지금까지 이익은 늘 있었는데 매출액은 200조 원대가 200조 원대로 그대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매출액은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못하는 게 바로 자동차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NXP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XP는 이제 40조에서 한 50조 정도 네, 요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00조 원이면은 충분히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0조 원 정도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100조 원을 NXP를 사게 되면은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삼성전자는 주가가 반등을 하고 하늘을 찌르듯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삼십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인 것 같나요? 저도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운드리 당연히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M&A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NXP, 삼성전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네, 그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십회 여러분들 요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소식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